방향이 정해진 투자처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쪽 보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쪽 투자하세요. 이미 시세가 나고 있어. 네, 너울의 월간 세미나 첫 세미나죠. 4월달 월간 세미나 첫 세미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입니다. 부의 퍼즐, 흩어진 뉴스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 일단 이번 첫 세미나는요, 지금 홀로 트레이딩 홀트반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투자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는 그냥 이렇게 막 깬또 옛날에 깬또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찍는 게 아니고 일단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의 슬로건이 뭐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만큼 뭐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일기 서퍼분들도 뭐 그냥 이제 따라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따라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세계관에 대한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여러분들한테 아직 말씀 안 드렸던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할 거는요, 퍼즐 맞추기예요. 투자 시장에는 전 세계의 모든 변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스로 따지면 뭐 많은 거는 10,000피스, 뭐 20,000피스, 30,000피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의 퍼즐은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거를 오늘 저랑 같이 맞춰볼 거예요. 핵심은 이란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란 전쟁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했어. 세상이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흐르고 있었는데 그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변곡점이 나왔어요. 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많이. 기존에 우리가 좋다고 봤다가 안 좋다고 봤다가 다시 좋다고 보는 반도체도 있고, 뭐 AI나 로봇들도 다시 들어는 가지만 그쪽이 지금 주 포트폴리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란 전쟁 때문에 뭔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란 전쟁을 올해 2월 달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게 낌새가 이미 있었어요. 작년에 25년도 6월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도 똑같았어.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이란을 때렸습니다. 이때 어떤 시대였어?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막 4월 달에 관세 때린다고 쌩 난리 쳤잖아. 그때 우리 혼비백산 아니었어요? 근데 관세 땅 터지고 나서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코스피가 2200대였습니까? 그랬다가 3300, 뭐 코로나 고점 쭉 넘겼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6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란의 핵농축시설, 이거 B2 폭격기 있죠. 똑같이 정밀 타격했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미국의 직접적인 대이란 공격의 시작점이에요. 이 당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원자로 공습, 트럼프는 공격 승인.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되게 금방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그냥 끝낼 수는 없으니까 약속 대련을 막 했지. 지금 호르무즈의 이란 선박을 납포시키고 기관실에 총격 가해가지고 납포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란 또 뭐 반격을 했었지. 근데 별 큰일은 아니었잖아. 약속 대련입니다, 그냥. 보여주기예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 그러고 휴전했지. 이 당시에도 여러분 최신형 벙커버스터 12발 핵시설 폭격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관세 이야기가 컸었죠. 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2월에 전면전이 터집니다. 에피큐리 작전이었죠. 명분은 이란의 핵개발 차단이었어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란의. 그 다음에 이란의 해군력, 괴멸이 목표. 그래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란 혁명 수비대부터 해서 여기 고위관직자들이 전부 다 싸그리 사망했어요. 그래서 타격이 굉장히 크죠, 지금도. 네, 2월 27일 정확히 이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조정하고요. 전 세계가 싹 다 조정합니다. 네, 그 전에 설날 이후로 주가의 폭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큰 조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노리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막 성공했다고 난리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란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즉각적인 보복을 시작합니다. 이란 어떤 나라라고 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얘네들 미사일을 쏴 그냥. 미사일 쏘는 지렁이지요.
미사일 드론 쏘고 총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때리지, 아랍에미리트도 때리지, 카타르도 때리지, 뭐 바레인도 때리지, 뭐 미군 기지 있는데 다 때립니다. 예. 왜? 이란은 어떤 나라라고? 얘네는 시아파 애들이지요. 이슬람 안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소수파인 시아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보복이 일어났고요. 이란의 최대 가스전이 먼저 폭격을 당했죠. 그래서 카타르에 보복했었고, 기억나시죠? 이때 LNG가 폭발을 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급격하게 전부 다 싹 다 바꿨었습니다. 반도체 다 줄이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사우디 미 대사관, 카타르 LNG 전부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카타르 너네 괴롭히면, 공격하면 가스전 날려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패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모든 선박,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너네 지나가지 마라. 다 부숴버리겠다 그냥.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어 하면서 다 공격을 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기뢰를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했다고 그냥 하고 있죠. 공식 봉쇄를 선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난리가 나고 있죠. 호르무즈 강력 통제한다. 기뢰 부설은 뭐 필요 없다 했었는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도 안 돼. 잘 모르겠어. 이게 전면 차단이 되니 그랬었죠. 그러고 미국에서는 뭘 했어요? 동맹국한테 야 너네 석유 알아서 구해. 우리 모르겠다. 미국은 도움 없다. 너네가 호르무즈 도와달라 했는데 안 도와줬잖아. 한국도 그래. 한국한테도 뭐라 했잖아요. 너네가 알아서 해.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역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4월 초부터 현재까지예요. 이란이 해협을 패스를 했어요, 먼저.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한쪽을 패스를 하고 오만 쪽으로 가는 거는 열어뒀는데 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어랍쇼? 얘들 봐라. 너네 다 못 지나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오만만을 그냥 역봉쇄를 해버려요. 휴전은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 2차 휴전 협정을 뭐 한이 했는데 안 하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했어요? 휴전 협정 계속 21일까지 하니, 22일까지 하니, 그러다가 하루만 더 줄게, 23일까지 할게. 지금은 이제 없어요. 기한이 없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도 푼다 하니까 또 유가 내리지. 그랬다가 다시 또 통제한다고 하지. 미국이 봉쇄 풀 때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개입한다고 잠깐 말했었죠. 근데 땡큐. 근데 역봉쇄는 그대로 할게. 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란 전쟁의 단서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부터 퍼즐을 저랑 맞춰볼 거예요. 퍼즐 맞추려면요, 제일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10만 피스다, 100만 피스다,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거 하나는 어떻게 맞춰? 제일 쉽게 맞추는 방법. 일단 틀을 정해야 돼요. 틀을 정해 놓으면 여기 끝에 있는 것부터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 쉽죠? 일단 틀부터 가보자고. 여러분, 제일 큰 틀은요, 요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요. 이게 가장 큰 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많이 무시를 해요. 인건비 싸고, 짝퉁 많이 만들고, 가성비로 밀어붙인 나라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투자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거의 20%를 들고 있어. 정말 많은 비중이거든요. 원래 투자 안 하지. 그것도 왜 해? 중국 정부에서 뭐라 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잖아. 왜? 여러분, 중국은 미국을 사실상 따라왔어요. 그거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통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명목 GDP부터 볼게요. 보시면 미국이 아직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잽도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살펴보자. 구매력 지수 기준 GD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가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얘네가 얼마나 구매를 실제로 할 수 있냐지. 그거를 기준으로 한 GDP예요.
이게 지금 보면 중국이 여러분 미국을 추월했을 때가 이게 2015년 정도죠. 이미 이때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 1기 때 기억나세요? 2017년이잖아. 그때도 똑같은 거였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 왜? 따라잡히고 있거든. 따라잡혔거든, 이미. 바이든 대통령 때도 중국 굉장히 많이 여러분 견제했어요. 반도체 수출 그런 거 규제 다 했어요.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공화당이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안 한 게 아니야. 왜? 이때 이미 느꼈거든. 지금은 여러분 중국이 훨씬 더 치고 나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퍼거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라는 분이 만드신 법칙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방비요. 국방비랑 그 나라가 이제 빚을 내잖아. 채권. 그 부채를 상환하는 그 이자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국방비보다 이자 상환이 더 많아졌을 때 그때가 그 제국이 쇠퇴의 길로 가더라.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패권 국가의 역사가 있잖아요. 미국 이전에는 영국이고 영국 이전에는 뭐 네덜란드 있었고 포르투갈 있었고 뭐 그렇잖아. 실제로 지금 이자 비용이나 국방비를 살펴보시면요. 2026년 기준 이미 여러분 미국입니다. 순이자 지출이 1조 달러. 국방 예산은 9,470억 달러. 따라잡혔죠. 퍼거슨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녹색 선이 국방비고요. 이 파란색 선이 이자 내는 겁니다. 언제 역전됐어요? 2024년.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전 세계 1등 나라,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GDP 대비 부채율이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냐, 그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1945년, 이때 거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까지 갑니다. 이제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쭉 떨어지죠. 그랬다가 여러분 지금 최근에 역대 최대를 넘기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과거만큼의 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주통화 나라잖아. 달러를 통해서. 빚은 계속 찍어내는데 사실은.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요. 얘네는 달러가 기주통화기 때문에 뭐 자기네 마음대로 찍어도 돼. 찍은 다음에 달러를 그냥 수출한다고 하죠. 달러를 전 세계로 퍼뜨려버려. 그러면 본인들은 물가 상승 별로 안 와요. 다른 나라가 문제야. 다른 나라들이 죽어나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GDP 대비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 트럼프 행정부의 슬로건이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위대하게요, 여러분. 왜? 이미 따라잡혔으니까. 이미 따라잡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3가지 방법입니다. 부채가 문제잖아. 명목 부채 자체를 그냥 감소시키는 거예요. 부채에 절대적인 양이 있으면 요거를 아예 그냥 조금씩 줄여버려 버리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잖아. 그러면 분모인 GDP를 그냥 아예 크게 해버리는 거지. 요 밑에 있는 GDP를 아예 크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채는 가만히 있어도 값이 작아지잖아. GDP 대비 부채율이. 세 번째 방법. 부채를 그냥 실질 가치가 하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채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작아지게 보이게 하는 거지. 부채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해 보자고.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맨날 이 빨간 모자 쓰고 막 나가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 같잖아. 근데 헛소리가 아니야. 진짜 이 사람, 이 마가 세력들은 이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명목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 2025년에 작년에 관세 전쟁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4월에 턱 나오더니, 야, 너네 관세 때리래. 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요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채를 감소시키려고. 관세 수입이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재정 적자가 해소가 되지. 미국이 지금 순수출로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 만년 적자 나라였거든요. 그걸 했어. 두 번째,
명목 GDP를 증가시키는 방법. 여러분,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을 늘리는 방법은요, AI예요, 지금. AI 가지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막 앙앙 엄청나게 싸우죠. 엔비디아 뭐 칩 너네 안 준다. 그랬는데 중국은 안 준다고? 그래, 주지 마.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화웨이가 칩 만들어가지고 딥시크를 만들고 미국은 이해 질서라 막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AI는 전쟁에도 쓰입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작전뿐만이 아니고요. AI가 다 쓰였죠. 이란 전쟁에도 지금 다 쓰였어요. 미국만 그러겠어. 다른 나라도 다 쓰지. 다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I는요,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AI에서 생산성 향상, 이 생산성의 극대화가 일어나려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스테이블 코인 투자하고 있잖아. 그게 얘랑 지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AI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부채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인플레이션이요. 물가를 올려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빚이 1억이 있어요, 지금. 1억으로 지금 자동차 한 2대 살 수 있습니까? 차 2대 산다고 치자. 5천만 원짜리 차 2대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부채를 안 갚았어. 계속 그냥 이자 낸 거예요. 10년 뒤에. 내 빚은 그대로 1억이요. 근데 이때 되면 여러분, 자동차 한 대 얼마 할 것 같아요? 엄청 오르겠지. 한 대 2억 안 할까? 그러니까 지금은 1억 내면요, 차 2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1억 가지고 차 한 대도 못 사. 그러니까 부채가 양은 똑같은데 다른 애들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예시 말고 그냥 뭐 국밥 이런 게 제일 나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국밥 한 그릇 5,000원 했잖아요. 대구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국밥값이 지금 다 10,000원이잖아. 물가가 올라버리면요, 내 빚은 근데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 자동적으로 작아져지는 현상이 나와요. 미국은 지금 이란 전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다룰 거는요, 요 세 번째랑 관련이 있어요. 네, 이제 본론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권력 재편입니다. 일단 현재 기준 세계 원유 생산량 대륙별 순위를 한번 볼게요. 일단 1등은 중동이에요. 중동에서 24만 배럴 정도, 북미에서 18, 러시아에서 9, 아시아에서는 4 정도. 중동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도 엄청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26년도 1월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공수 기억나세요? 갑자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를 했대.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 생포했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석유에 이어서 광산까지 개방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누구겠어? 미국이지.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석유 매장량이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총 매장량이 17%나 있대. 엄청나지 않아? 그러면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너무 미워가지고 갑자기 납치를 했을까? 야, 쟤 너무 꼴보기 싫다. 보쌈 해오자. 한밤중에 가가지고 보쌈 해오는 거야. 이때 당시 작전 이름이 확고한 결의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이라는 게 2000년에 일어났어요. 2000년대에. 그렇게 해서 원유 생산 세계 1등 나라가 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여러분, 원유 매장량이 세계 1등이에요. 참 공교롭지 않나? 요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납치를 통해서요, 중동 없이도 세계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 패권을 완성했어요. 얘네가 생산 1등이요.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1등이요. 가가지고 자기들이 생산 잘하니까 파먹으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뭔 일이 터져도요, 밖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뭐 쌩 난리야. 강도들이 막 돈 뺏고 막 그러고 있어. 미국은 지금 창고에 식량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걸 언제든 꺼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란 전쟁은 참 안 그랬으면 좋겠다 했어요, 저는. 이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저희가 서퍼 여러분들이랑 그때 그 당시에 했던 말을 좀 되새겨보면, 아,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 대비는 하자. 최악의 사태에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포트를 그냥 전부 싹 다 바꿨어요. 반도체 싹 다 쳐내고, AI 다 쳐내고, 해지 엄청 하고, 주식도 절반 이하로 했었어요. 미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방치를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를 그렇게 짜고 있는데 그게 성과가 나고 있어요. 돈은 솔직해요. 그럼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중동은 화약고 리스크가 있어요.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시설, 정유 시설들, 뭐 이런 에너지 시설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타격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5%가 싹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아? 나프타도 없어가지고 난리잖아, 지금. 이게 안 돼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 단순한 가격 상승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공급망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기저가 무너지는 거야, 이거는. 근데 미국이 그때 했던 걸 한번 살펴봐요. 이란의 초등학교 민간 시설이에요. 거기다 폭격을 했지. 민간이 엄청 죽었어. 그 다음에 교량 폭격도 했어요. 민간이 8명 죽고 95명 다쳤어요. 뭐 이거는 이란의 통신 언론이긴 하지만 뭐 없는 얘기 지어내겠나? 그리고 이란의 정유시설을 먼저 타격을 했었죠. 에너지시설, 가스전. 이란이 그래서 바로 뭐 어떻게 대응했어? 카타르 LNG 때렸고 사우디의 정유시설도 드론으로 공격하고 요거는 의도가 좀 다분하다고 보였어요. 이란은 그냥 무차별 보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신난다, 아싸 하면서 다른 데 전부 다 보복하지. 여기는 말벌집이에요, 여러분. 말벌집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막 엄청 많은 거야. 이거 하나 잘못 탁 들쑤시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 지금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됐어요, 이미. 근데 그래도 휴전을 조금 하려고 하고는 있지. 근데 미국이 지금 휴전을 쉽게 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끄는 것 같지 않나? 또 이 이란 전쟁은요, 중국의 아스킬레스건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가 이제 중동이랑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의존을 해요. 그 다음 중국도 상당히 많아. 근데 미국이 에너지 봉쇄를 하면요,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돼. 근데 이게 에너지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신재생으로 다 대체가 다 됐어요. 화석 에너지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 문제는 뭐냐? 물가가 오르면 죽어요, 얘네는. 중국은 물가가 오르는 순간 죽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 중국 3월 수출이 지금 매우 둔화됐습니다. 수입은 급증했어요. 무역 흑자가 감소합니다. 그 어느 정도냐? 수입이 지금 4년 만에 최대폭 증가해요. 물가가 올라서요. 거기에다가 나프타 지금 난리죠.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요. 나프타가 있어야지 비닐도 만들고 뭐 온갖 거 다 만들어. 플라스틱도 만들고. 누가 웃었나? 미국산 수입액이 우리나라에 지금 57배가 급증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은 노림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혼란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요. 유가 지금 계속 오르죠, 여러분. 스물스물 또 올라가지. 휴전한다 해가지고 80몇 달러 쭉 내려왔다가 조금씩 또 올랐죠. 유가 상승하면 미국은 괜찮다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창고에 엄청 많잖아. 베네수엘라도 있잖아. 근데 그 원유의 성질 차이는 좀 나요. 셰일가스로 하는 거는 경질유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거는 그 정말 끈적끈적한 그런 아스팔트 같은 정말 중질유, 초중질유야. 그래서 그 가공하는 데 좀 기술이 필요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해. 쉐브론이랑 그런 애들이 미국의 걸프만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거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다 갖췄어요. 어떻게 알고 갖췄을까? 희한하지. 베네수엘라 저렇게 할 걸 미리 알았는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미리 다 했더라고. 미국은 원유 비싸게 팔면 돼요. 중국의 엔진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미국은 에너지 권력 재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물가 상승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 이럴 때는요. 원자재 투자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냥 말씀드릴게요. 금 사세요. 포트의 10%는 금 사세요, 그냥. 정말 깁니다, 이거는. 초장기 사이클이에요. 그럼 우리도 금 사고 있잖아. 내 주식 뭐 하나도 모르겠어. 금을 사요. 그리고 주식은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이 없으면 여러분 월급은 안 오르거든요. 주식은 들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전에 미국이 갑자기 그린란드 얘기를 막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린란드 이야기.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 달.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인수를 할 거다. 갑자기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 3곳을 추가 협의 중이다. 이거 최근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창 이야기 나올 때.
나토 필요할 데 없어. 그린란드까지 또 꺼내면서 압박합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린란드 언급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에너지 재편 과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뉴스예요. 러시아 원유 수출길이 막히니까 인도 대신에 중국을 공략하고 있다. 러시아는 인도로도 많이 팔고요. 중국으로도 많이 팔아요. 중동 전쟁 최종 승자는 지금 러시아다. 왜? 유가가 폭등하니까 러시아 기름 생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2,200원 꽁돈이 생기고 있대요. 러시아는 지금 신났어. 미국한테 너무 고마워,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서방 제재로 힘들어 죽겠는데 눈치 보면서 막 기름 팔고 있었거든? 근데 유가 올려주네. 야, 이게 웬 떡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프타 러시아에 가서 지금 사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왔더라고. 그럼 뭐 잘한 거지 뭐. 예. 여러분, 미국은 이 꼴을 보겠어요? 지금 미국이 밥상을 다 차려놨어요. 본인들이 본인 손에 피 흘려가면서 했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 근데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야. 야, 이거 중국한테 우리 잡혀버리겠다. 어떡하지? 일단 하자. 그래, 이스라엘한테 꼬임을 당했든 어떻든 간에, 뭐 계획을 짰든지 간에, 어떻든 했어. 근데 지금 러시아가 밥상 실컷 다 차려놨더니 갑자기 수저 들고 와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숟가락 들고 막, 숟가락도 아니에요. 그냥 술에 들고 와가지고 음식 막 다 집어 넣는 거야, 그냥. 미국이 이걸 몰랐을까? 러시아의 원유 수출 대상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등이 중국이에요. 50에서 55%가 중국으로 갑니다. 인도 약 35에서 40%. 거의 중국이랑 인도가 다 잡아먹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 튀르키예, 뭐 브라질, 뭐 기타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얘네는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뭐다? 러시아의 원유의 대부분들은 중국이랑 인도로 가고 있다는 사실. 중국은 1대1로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유럽부터 중국 쭉 내륙까지 쭉 러시아 통해서 중국 내륙까지 오는 육로. 그 다음에 일로는 러시아부터 유럽 돌아서 흑해 쪽. 그쪽 지나가지고 수에즈 운하 지나서 홍해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쪽 해상 통로 하나. 그걸 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러시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러시아의 원유 4대 수출 경로가 있어요. 일단 발트해 쪽으로 40% 가고요. 태평양 거쳐서 30% 가고요. 흑해 쪽으로 15% 가고요. 북극 항로로 10% 가요. 지금 북극 항로가 굉장히 적죠. 근데 얘가 지금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 봅시다. 여기 프리모스크. 여기가 아까 전에 봤던 발트해 40%가 거쳐가는 통로거든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영국 아래로 거쳐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 홍해 거쳐가지고 수에즈운하 거치고 홍해 거치고 인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서 이쪽이 말라카 해협이에요. 말라카 해협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이 통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많은 걸 차지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태평양 쪽. ESPO 파이프라인, 육로를 통해서 쭉 기름을 땡긴 다음에 코즈미노 항구. 이쪽에서 수출을 해요. 쭉 와서, 여기지. 여기 쭉 와서 코즈미노 항구. 여기서 이쪽, 우리나라 아래쪽 있죠.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 여기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라카이어 거쳐가지고 인도로도 가요. 북극 항로 볼게요. 북극 항로는 지금 되게 적어. 10%밖에 안 되잖아. 무르만스크, 여기 무르만스크. 무르만스크에서 이 북극 쪽으로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 지나가지고 태평양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중국 가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가겠지. 뭐 인도도 가고 그렇게 하겠지. 이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수출을 하는 그 통로 있잖아요. 첫 번째. 아까 그 영국 아래쪽. 거기 막으면요. 러시아는 죽어요. 죽진 않아. 힘들어 근데. 그린란드를요. 군사기지를 해. 미국이. 그렇게 해서 대서양 쪽 통로를 막잖아. 그러면 러시아는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가지고 뭐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그린란드에 냉전 시대에 그때 군사기지가 3개 정도 있었는데요. 뭐 냉전 지나고 뭐 이제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2개는 폐쇄시키고 1개는 뭐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다시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신규 기지 협상했어요. 그 다음에 P2P 우주군기지 F-35랑 레이더 배치 다 하고요. 북극해 실시간 감시망 다 구축해요. 그 다음에 GIUK 갬 레이더망. 이 GIUK가 뭐냐면 여기가 그린란드고요. 여기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UK 영국이요. 여기를 감시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배가 여기로 간다 했잖아. 요 레이더망이 생기면요 얘네 다 잡혀요. 이거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대폭 보강합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저 군사기지,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저 나라들이랑 뭐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러시아 원유 수출 지금 발트해 쪽으로 거의 절반 한 40% 가잖아. 북극으로 가는 것도 10%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자기 눈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이것만 이러겠어? 아까 전에 그 영국 유럽 거쳐가지고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통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유가를 올리는 엔진은 중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러시아도 수혜 보잖아. 러시아랑 중국이 한 팀인데 러시아에 대한 브레이크는 어떻게 한다고? 그게 그린란드예요, 여러분. 러시아는 북극 항로에 모든 걸 쏟아야 돼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당장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말 특정한 순간이 되면요 못 지나가게 해요. 아니요 외교적인 뭔가 협상 수단으로 하나 하겠죠. 협상의 카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눈 뜨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일단 코즈민호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육로로 해서 중국 쪽으로 쭉 온 다음에 거기서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원유라는 게 배 한 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수송할 수 있는 양도 엄청 크고요. 육로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미 한계에 부닥쳤어. 그러면 육로로 지금 못 간다는 얘기잖아. 그 설치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파이프라인을. 두 번째, 신규 유전이요. 지금 북극해 쪽에 다 있어요. 러시아가. 신규 유전들이. 그러니까 이게 북극해에서 만든 이걸 생산한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거 그거 진짜 일이거든. 그냥 거기서 배 띄워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하필 또 북극해 이쪽이야. 부근이야. 세 번째, 북극 항로가 겉보기에는 여러분 거리가 더 길어 보이죠. 근데 훨씬 더 짧아요. 실제로는. 거리가 40%는 단축이 돼요. 네 번째, 아까 전에 그 영국이랑 아이슬란드랑 그 그린란드 그쪽 있죠. 그쪽에 나토가 통제하거든요. 나토도 어쨌든 미국 팀 아니야. 옛날에 그 미국이랑 소련이랑 싸울 때 그때 나토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감시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위쪽으로 뚫어버리자. 우리 고속도로 그냥 뚫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아까 전에 요 말라카 해협이 있죠. 여기가 말라카 해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근데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막히잖아? 인도 입장에서는 이거 기름 받을 데가 없어. 최근에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세계지수 주가 한번 보시면요. 인도는 죽다가 그냥 살아나요.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에너지에. 근데 러시아에서 이거 많이 받고 있는데 얘네 그거 막히면 큰일 나거든? 북극 항로가 그래서 이쪽입니다, 여러분. 요 위쪽으로 쭉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쭉 돌아서 중국 가고 인도 간다는 거지. 근데 미국이 이걸 모를까? 이미 다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미국 실질 통제 구역들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필리핀. 그 다음에 필리핀 요 위쪽에 보면 루손섬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기지들이 다 있습니다. 군사기지를 다 확보를 했어요. 마음 먹으면 대만 해협, 남중국해 전부 다 타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창의 해군기지 통해서 말라카 해협 입구를 장악합니다. 말라카 해협도 지금 미국이 실질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랑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괌에 군사기지 있죠. 네, 괌에 놀러 많이 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위험한 곳이야. 한 번씩 그 여행 못 갈 때 있어요. 남중국해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괌이 여기 있어요. 필리핀 요 옆쯤에.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배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 대만 해협도 거쳐야 되고요. 근데 대만도 미국이잖아. 미국이 막고 있잖아.
여기 가는 거 막을 수 있어. 그러면 또 돌아가야 되는데 남중국해, 루선성, 필리핀 다 미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가다가 또 막혀. 혹시나 갔다고 치자. 가는데 이제 여기 말라카 해협 뚫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것도 얘네가 잡고 있다니까? 이거 막혀봐봐. 그럼 얘네 어떻게 가야 돼 도대체? 그럼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려 하니까 또 괌이 있네. 바둑 하는 거지, 바둑. 길로를 다 차단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준비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해왔잖아.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랑 또 중국은 대만 이거 뭐 먹으려고 하고 있지, 저 홍콩도 먹으려고 하고 있지, 막 맨날 그러고 있어. 여기가 불구덩이에요, 여기가 불구덩이. 우리나라에도 맨날 와가지고 중국이 난리치잖아. 요거는 중국의 1대1로입니다. 지금 저거는요, 여러분, 러시아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봐봐. 여기 쭉 육로 뚫어놨어. 이거는 뭐 올 수 있다고 치자. 여기 보면 지금 해로 있죠. 이탈리아 여기 사이 지나가지고 그리스 쪽 지나가지고 여기 수에즈운하 지나가지고 여기 홍해 지나가지고 이쪽에 아프리카 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가고 인도 갔다가 말라카 해협 또 거쳐야 되지 지금. 그 다음에 중국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다 했는데 야 너네 해봤자 뭐하냐. 우리가 여기 막을 건데 지금 미국이 이란 여기 막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뭐 한다고 해. 야 너네 자꾸 그러면 우리 홍해 막는다. 홍해 막으면 중국은 띠용하는 거야 그냥. 야 씨 우리가 이거 다 해놨는데 이란이 홍해 막는다는데 어떡하지? 미국은 지금 그것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휴전 이거 그냥 질질 끌자. 이란 계속 열받게 만들자. 그러면 이란이 여기 막아주는 거지. 본인들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지금 전쟁을 끝내기를 원할까? 여러분? 원하겠어? 미국이 지금 고유가 상태에서요. 남중국해 통제권을 계속 행사를 만약에 하면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활로는 찾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활로. 일단 지금 현상부터 봅시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 전환을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가 언제였어? 미국의 GDP 대비 부채율이 제일 높았을 때예요. 지금도 그렇잖아. 원유를 많이 팔겠다는 거잖아. 4월 미국 원유 수출 사상 최대의 전망. 유조선들이 68척이나 몰려가고 있다. 녹아났습니다. 아까 나프타는 봤죠? 나프타 대란으로 누가 웃냐? 미국이 웃더라. 중국은 여러분 계속 디플레였습니다. 예, 경기 침체였어요. 근데 이번에 3년 만에 생산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뭐 좋아할 일이야. 근데 이게 적당히 올라갈까? 중국은 이제 물가가 그래도 오른다는 얘기는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갈 줄 알겠어? 통제를 하는 게 이제 또 하나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라카 해협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저거 막으면 도대체 물길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 롬복이나 순다 해협 거쳐야 되고 이쪽도 막힐 수가 또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걔를 그냥 확 돌아가야 돼. 엄청 길어지죠, 여러분. 최고의 생존 루트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아? 그냥 해협 거쳐서 가면 제일 빠른데 그거를 계속 막아. 여기 막고 저기 막고 계속 미국이 막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 큰 길을. 엄청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동이랑 아프리카 원유 80%가 말라카 해협 거쳐서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저 말라카 해협을 막겠지? 여기가 롬복이랑 저 뭐시기요. 하여튼 뭐 그 섬이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북극 항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남중국에 거친 다음에 이 말라카 해협을 막아버리니까 여기를 막잖아요. 그러면 요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요로 돌아서 요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막힐 수 있잖아. 그러면 최악의 사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미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하긴 해야 돼. 그린란드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 통제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거 안 되겠다. 북극 항로 뚫어야 되겠다 했는데 남중국해 전부 다 통제하고 있어. 일단 여러분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회로가 복잡해지죠, 지금. 엄청 길잖아.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그 플랜트 시설들 있죠. 정제 시설들. 그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 기존에 만들었던 거 다 싹 다 지금 뭐 갈아엎어야 돼. 그 다음에 물류. 해상 운임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해상 운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극도로 지금 비효율적인 루트를 통해서 간다고.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해운주를 투자하는 거야. 대한해운이 갑자기 막 상한가 가고 그러지요. 이상하지 않아? 얘들뿐만이 아니고 무역주들이 있죠.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다 좋거든. 요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차라리 조선투자도 괜찮아요. 북극항로 지금 뚫어야 되잖아. 현대중공업이었나요? HD 현대중공업? 쇠빙선 하나 수주 받았죠. 북극항로를 뚫어야 되니까 지금. 그 수주가 끝일 것 같아. 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랜트나 인프라 관련 저희 기자재들 다 투자하고 있죠. 이쪽 투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비탄감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배에 드는 연료비 있잖아요. 그게 원유가에 그냥 100% 연동이 됩니다. 원유가 올라가면 배에 들어가는 그 벙커시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100% 연동이 돼요. 비싸죠. 선박 운영비에 이게 60%가 연료비예요. 그런데 유가 올리고 있잖아. 왜 그렇겠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유가를 올리든 말든 얘네가 유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겠어요? 내려가기를 바라겠어요? 러시아가 저 비효율적인 루트를 하는데 그 루트를 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 연료비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타격이 클 거 아니야. 세 가지 가설입니다. 첫 번째, 일단 에너지 지배하는 거. 요거는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 하도 욕먹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동 파괴 시나리오지.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 이 미래를 우리가 겪을 뻔 했었어요, 여러분. 유가가 그냥 폭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뭐 90 몇 달러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50달러, 200달러, 300달러 갈 수도 있어. 그냥 경제 파탄이야.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었어요. 다행히 그쪽으로는 안 가, 다행히.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 미국은 상관이 없어. 자기네 팔면 되거든, 기름. 또 인플레이션 유발하죠. 달러 가치 내려갑니다. 그러면 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가 지금 있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 그거를 줄이는 효과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물가 인상 쪽 투자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탈플라스틱이나 뭐 헬륨가스라든지 뭐 그런 쪽들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 종이 전부 다. 그 다음에 거리의 세금. 연료비가 폭등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배로 어쨌든 옮겨야 되잖아. 배로 모든 걸 옮기잖아요. 물류비가 폭탄이 돼요. 또 해상 운임이 오르게 되면 보험료도 오르거든. 이 세상이 막 지금 막 싸우잖아.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요. 근데 미국은 어때? 여러분, 미국은 지금 어디 뭐 배로 많이 갈 게 있어요? 해봤자 그냥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거 완전 그 끈적끈적한 기름 정제하고 싶으면 정제해. 하면 돼. 정제한 다음에 그거 꼴랑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거. 거리 진짜 금방 가잖아요. 북극 항로 막 한다고 막 러시아가 완전 막 피똥 싸면서 저러고 있는데 미국은 어때? 야, 너네 고생 좀 해라 하면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할게. 물류비 아끼죠. 미국은 물류비를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생돈 써가면서 다 옮겨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안 그런 거야. 그렇죠. 뭐 오래된 지도로 잘못 공격을 했었다. 그때 이란의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랬을 수 있어.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실수를 할까요? 얘네 위성 기술을 몰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저는 이란을 자극했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전에 이 첫 번째 이 시나리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일어나지 않은 상상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실수라고 치자. 그래. 170명이 여러분 초등학교 죽었어요. 애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나서 또 호르무즈 통행료 이제 낸다고 하니까 같이 낸다. 야, 우리 그거 꿀이네. 우리 같이 하자. 막 그랬었지. 뭐 지금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이것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제 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통행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유가 상승으로 뭘 했냐?
일단 판매이익 생겼죠. 부채 탕감, 인플레이션 발생, 부채 탕감 가능하죠. 세 번째, 라이벌들 견제 가능하죠. 중국이랑 러시아 라이벌 견제 다 가능해요. 얘들 완전 비효율적으로 수출 통로 다 꼬아가지고 통제 다 해가지고 유가 다 올려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힌다는 거지. 세 마리 토끼를 사냥하고 있어요.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삼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봐. 이걸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를 했든지 간에 그건 뭐 모르겠다 치자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전쟁 여러분 끝낼 거예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 생각해 봐봐. 전쟁 끝낼 것 같아? 끝난다고 치자. 다른 데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국, 일본, 나토 지원 필요 없다. 호르무즈 해협 너네 안 도와줬잖아. 아니 도와달라고 하루 이틀 기다리더니 안 도와줬대. 생각할 시간은 줘야지. 나토가 미국에 등 돌렸대. 그러면서 유럽에서 미군을 빼는가? 일부 철수를 논의한대요. 이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 나토와 결별을 합니다. 예, 이유는 명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봐요, 저는. 일단 이란 전쟁에 너네 비협조했잖아. 너네 맨날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줬더니 우리가 막상 필요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네. 야, 너네 안 도와줘 이제. 명분 확보했어요. 유럽에 있는 주둔군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고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이란 중동에 있는 지상군들 어디로 가요? 그린란드. 그 다음에 인도랑 태평양 쪽 재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휴전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미 시장은 끝났다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휴전을 질질 끌든지 그냥 종전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병력들은요 다른 쪽 전쟁 준비하러 갔어요. 시장은 그걸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방산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해운조들도 꿈틀꿈틀거리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지금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노스컴, 요거는 그린란드 기지 그걸 말합니다. 직접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필요하잖아 이러려면. 그러니까 나토한테 동맹국들한테 지금 너네 왜 나 안 도와줬어? 나 뺀다. 그냥 빼면 이상하잖아. 그냥 빼봐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뭐지? 미국이 뭐 하나?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야? 눈치채잖아요. 미국은요 지금 그러니까 좀 조바심 내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최근의 일들을 보면 갑자기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해, 갑자기 이란 전쟁 뭐 해, 갑자기 뭐 자꾸 해, 그린란드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해. 이상하잖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일 빠르게 지금 에너지 독점 상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멍청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저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작전을 짜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이 망가졌네 그런 소리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단적이긴 하지. 근데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 혼란은 어떻게 돼? 미국이 져요? 아니 우리는 모르겠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호르무즈에 막혔는데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가 그냥 그 배 타고 가가지고 알아서 뭐 원유 가져와라. 그러기 싫으면 그럼 미국에 와서 원유 사가라. 혼란스러워요. 혼란은 그냥 동맹들의 몫이에요 이제. 이익은 미국의 몫입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은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신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신용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신용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10년지기 친구다, 20년지기 친구다, 30년지기 친구다. 그러면 야, 내 진짜 급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래? 빌려주지. 신용이 있잖아. 근데 갑자기 걔가 한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야. 돈 빌려갔는데 원래면 하루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말한 대로 딱딱 갚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변했어요. 돈 안 갚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야, 뭐 급하면 우리 가게 와서 네가 받아가라. 갑자기 그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렇게 변하면 여러분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진 신용은 쉽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길을 가버렸어요. 상황이 급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투자처들 알려드릴게요.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란 전쟁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전쟁이 발생할 거예요.
아마 아시아 쪽에서 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진 않겠죠. 어쨌든 주변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일단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일단 방향이 정해진 거. 여기에 AI 관련은 다 뺐어요. 오늘 주제에 대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 쪽, 인프라 쪽 보십시오. 지금 이란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이슈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일단 건설 쪽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원유 때문에 중동의 원유를 가지고 다 수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들의 원유를 막 가져오게 됐잖아? 원유마다 약간 성질이 다 달라요. 끈적한 애가 있고 가벼운 애들이 있어요. 중동에서 나오는 애들은 좀 가벼운 경질유 쪽이야. 근데 지금 다른 원유들이 오면 생산 그 정제 시설을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일단 재건 쪽, 그다음 인프라 무조건 보십시오. 그쪽이 주예요, 지금. 반도체나 AI 그쪽은 부야. 에너지 쪽 투자하세요. 지금 마침 유가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해가지고 딱 좋거든. 미국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좋아요. 하세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하십시오. 방산 이미 시세가 나고 있어. 근데 해야 돼. 사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물류 쪽 좋습니다. 그 물류주 중에 직접적으로 자원을 개발을 하고 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쪽 보셔도 돼요. 추세가 장난이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천천히 조정받을 때마다 사셔도 참 좋아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방향이 정해졌는데 내가 글을 안 가잖아? 글로 안 가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뭐 그럴듯하네. 이해가 되네.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넌 동의 안 해.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면 돼요. 뭐 저도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이 맞으면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만큼 방향을 맞게 투자를 하잖아? 그럼 수익이 나요. 내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반성하고 고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수익이 안 나고 방향이 틀리고 있는데 그걸 고집을 하지는 말자.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도 맨날 틀립니다. 맨날 틀리는데요. 금방 고쳐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잘못 나갔나 싶으면 다시 원상복귀. 잘못 가나 싶으면 다시 원상복귀. 잘못 가나 싶으면 다시 원상복귀. 그렇게 하면서 방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바른 방향만 가는 거는 천재예요. 전 천재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방향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홀드폴리오 1기 3주차예요. 요거는 22일이면 어젠가? 네, 어제 뜬 거예요. 참 3주 만에 우리가 운이 좋았어. 시기를 잘 만나서 그래도 웬만한 대장주들은 싹 다 잡았어요. 보면 100%짜리가 엄청 많죠? 90%짜리, 100%짜리 몇 개야?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았네. 방향이 맞다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큰 애들은 반드시 속아내세요. 그것만 하면 맞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0%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20% 되면 그냥 싹 쳐버려. 내가 잘못 산 거야, 그거는. 올라가는 거는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방향인 애들 자꾸 가지치기. 잘못된 방향인 애들 가지치기. 그러면 올바로 가는 애들만 남잖아.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쉬운데 어려워. 어려운데 쉬워. 전체 그림을 알면 여러분 쉽게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오늘은 그 큰 틀을 좀 다뤘거든. 근데 웬만한 이 정도의 동의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맞춰요. 오늘 제가 그 큰 틀을 좀 잡아드렸어요. 지금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여러분 세계 역사는 임계점을 지났어요. 복잡계에서 말하는 그 임계점이 있거든. 이렇게 흘러가다가 임계점이 지나면요. 각도가 이렇게 돼서 급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임계점을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일기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들어왔어, 희한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멍청한 척 하고 있어. 근데 미국이 설계한 지금 거대한 체스판이요.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앞으로. 진짜 중요한 시기야.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잘 대비하시고 성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